반갑습니다. 찰스 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GS25 편의점을 운영 솔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솔루션 진행한 지 40여일 만에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매출 25% 상승시킨 그 방법, 총 5단계에 걸친 그 방법을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회차에 걸쳐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1단계입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 패밀리마트 편의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13개의 편의점과 1개의 하모니마트를 운영 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러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만 이 글은 누가 보시는 것이 좋냐면 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실한 점주인데 또는 나름 실력과 단연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제 곧 매장 오픈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인데 오픈 준비와 초기 매장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장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장의 운영 체계를 완성하는 방법은 총 5단계가 있거든요. 매장의 운영 체계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매출은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올라갑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단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자, 보십시오. 물류 및 직납 상품의 점도착 시간과 매장 근무자의 근무 시간 스케줄표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죠.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작은 매장이든 큰 매장이든 모든 조직은 일을 처리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해지도록 짜임새 있게 잘 설계해야 좋아요.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폭스 그룹의 회장이자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 아시죠? 김승호 회장님도 사업을 잘 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의 틀을 만드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장에서 차 키를 어디에 보관할지, 창고 열쇠를 어디에 두고 관리할지, 지금 누가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열쇠고리에 번호표를 달고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적인 체계를 만드는 일에 정말 많은 애를 써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일의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위임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임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확보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장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함께 올려보고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정돈, 청소, 청결의 힘.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네 가지 가치는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곳에도 몇 가지 테크닉을 넣어놨다. 농장 2층 숙소 서랍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표기해놨다. 새로운 방문자가 묵을 때마다 모든 서랍을 열어보며 수건이나 그릇을 찾을 필요가 없다. 헛간 한쪽에는 열쇠 박스가 있다. 열쇠 박스에는 농장에서 쓰는 모든 차의 열쇠마다 이름표가 달려있고 놓은 위치도 표기되어 있다. 어떤 키가 없어지면 바로 알 수 있고 누군가 차를 쓰고 나면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도록 해서 다른 근무자들이 키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사소한 일이 돼 있지 않으면 매번 자질구레한 일들로 연락을 하거나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하죠.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이다 라고 합니다. 편의점 운영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해 두는 일을 우리는 이쪽에 애를 써야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애를 써서 정리해 두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설정이 되었을 때 매장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런 내용은 매니저와 저와의 어떤 카톡 내용입니다. 매니저분이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발주분 제가 행사 진열용 라면 음료를 좀 과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해도 될까요? 과한 발주 해주시면 제가 일단 크로스 체킹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사용 주류 과일 신선 발주를 했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매니저님이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물류 전도착 시간 좀 알려주십시오. 좀 전에 여기에서 이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두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도착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상온 1, 2차 자파, 그리고 현재 매장 근무 시간 스케줄표가 있으면 보내주시거나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했고요. 요거는 차후에 아마 그 3편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근무 스케줄표 양식을 전달합니다. 그럼 그 양식에 맞춰서 이제 매니저분이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요 사진과 같은 라벨기 있을까요? 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야채, 과일, 신선식품 이렇게 야채나 과일이나 신선식품 등과 같은 포장 겹면에 가격표 부착을 해놓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여유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구매했어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뭐 안주류라든지 신선식품이라든지 빵류라든지 가격 표시가 애매한 부분들을 이 가격표로 상품 겉면에 부착해주면 훨씬 구매 효과가 있습니다. 매장의 운영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간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실현합니다. 그중 하나가 라벨기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됐고, 먼저 발주해 주시면 제가 9시 40분에서 50분 경까지 행사 관련 및 그의 구색 강화 상품들을 발주를 크로스 체킹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날 밤에 발주 넣어놔서 수정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제는 다른 곳들도 매출이 다들 조금씩 빠졌습니다. 아마도 외부로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 빠졌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행사 매대에서 어떤 상품을 놓고 어떻게 팔지를 끈기 있게 기다려 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넓게 거시적으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항상 아침 시작은 매출에서 중분류 비교 매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극이 될 것이고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질문이 없다는 것은 방향성 없이 가는 것인데 이게 무지 위험한 것입니다. 매니저님이랑 저랑 얼마만큼 팀워크가 잘 맞는지에 따라 이 데이터 값, 매출 데이터 값이 되겠죠. 데이터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솔루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당시 매장 컨디션 사진들을 좀 찍어 둔 건데요.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제가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함께.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매대가 이렇게 화장지, 휴지 같은 거 있었고 여기는 뭘 놔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비워두신 거고 맥주는 이렇게 쌓았는데 뭔가 어수선하죠. 행사 매대도 있고 뭔가 햇반은 이 바닥에다 놨고 물은 또 이렇게 놨는데 뭔가 카테고리 연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기 이벤트 테이블인데 뭔가 복잡하게 진열이라기보다는 물건을 쌓아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복잡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벤트 테이블에 진열할 상품들이 수줍게 기다리고 있죠. 이때는 일단은 자리만 잡기 위해서 물량을 과하게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자리를 좀 잡고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GS25에서 요즘 미는 신선 특별시 그 청과야채 매대입니다. 예.
이게 이 시선이 아마 고객이 입구에 왔을 때 보이는 시선일 겁니다. 근데 뭔가 다 이빨도 빠져 있고 뭔가 엉성하고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진열을 했는데 매출이 나올 리가 없겠죠. 네. 정말로 신선 특별시라고 칭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진열이죠. 네. 이거를 여기 있는 요 상품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카테고리 연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박도 이렇게 열었죠. 이렇게 보이게 열었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가장 메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바나나 싸게 팔아요. 3,500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청과 여기에는 야채, 그리고 쌀하고 계란은 이쪽에다가 뒀고요. 나중에는 이 수박이 좀 빠지면서 여기에 계란하고 이렇게 계란 행사 상품이라든지 이런 행사 상품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은 상품들을 이쪽에다가 진열을 합니다.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박이 보이게 앞면을 개방해서 제가 진열을 했고 카테고리별로 연결해서 진열해 봤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상품이 많이 없어서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크지 않는 듯 보이는데요. 운영 초기 폐기를 조금 감내하더라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꾸준하게 좀 발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25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에 60% 폐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어떤 발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GS가 좋은 점이죠. 예, 구슬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요 밑에 여기 이렇게 밑에 여유 제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진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구슬 아이스크림 진열 때 밑쪽에 여유제가 있는 거 보이시죠? 보기 좋은 진열은 보기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 말 좋네요. 이 문장. 보기 좋은 진열은 보기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네. 아이고 어지러워. 눈이 피곤해지시죠? 이렇게 그 개수되어 있는 쪽 창고 들어서는 쪽에 개수되어 있는 쪽인데 그냥 오픈 매장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눈이 피곤해지시죠? 예. 피곤해지는 이유는 이 공간에 설정된 컨셉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공간은 매장의 소모품이나 청소 도구 등 매장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게 창고 쪽인데요. 예, 창고 쪽에 이제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냥 너무 너저분하고 바닥도 치고 정신 없죠, 뭐 정신. 매장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나름 잘 되고 있었는데 보관과 같은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 봐야겠죠. 워크인 내부 사진입니다. 예. 아이고 두야. 워크인 내부 사진이고 근무자들이 본인 근무 시간에 판매된 상품들을 바로바로 채운다는 것이 되게 하려면 그래야 근무자들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기지 않겠죠. 여유 재고를 찾기 쉽게 정리해 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진열대가 여기 있으면 여유 제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기도 어렵고 다 복잡하게 있고 이 선반에 있는 거는 딱그 잘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구분해서 그리고 진열대 위치 그 진열되어 있는 상품 위치랑 비슷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유 제거를 찾기 쉽게 정리해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여기는. 이런 선행 작업 없이 근무자들이 판매된 상품을 바로바로 보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좋은 보충은 좋은 정리 정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매장 내부에 있는 수직 냉장고인데요. 이게 여기에는 보통 번들 맥주 이렇게 하는데 가격표도 없죠. 예, 그리고 여기는 뭐 피처 맥주를 두신 것 같고, 네. 번들 맥주 판매용 수직 냉장고인데 가장 기본적인 가격 표시도 없고 카테고리 연결도 없네요. 유유. 이러니 매출이 그냥이 되는 거겠죠? 고객은 똑똑하면서도 단순해요. 상품의 연결, 진열과 명확한 가격 표시는 너무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손님은 구매가 아니라 비로소 진열대 앞에서 구매할까? 괜찮은 가격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여기는 매장 시식대 맨 안쪽의 상태인데 어딜 가도 다 아이고 두야입니다.
여기는 이제 매장 외부에 이제 데크 사진인데 의자를 왜 이걸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자가 따로 있거든요. 등받이 의자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 매장의 어떤 이미지,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어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의자를 둔 거는 조금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파라솔은 멋진데 의자가 좀 미스네요. GS25에서 나오는 등받이 의자를 하루빨리 구매해서 테라스에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테라스는 매장의 얼굴입니다. 좋은 관리, 운영이 자연스럽게 좋은 데이터로 연결이 됩니다. 네, 물류 정리 후 박스인데 이 발생된 박스의 배출 장소를 빨리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쌓아두면 손님이 뭐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하고 담배 껍데기를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도 버릴 수 있겠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스는 박스 형태로 배출하기보다는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워크인 내부의 폐기인데 이것도 빠르빨리 폐기 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폐기가 이만큼 쌓여져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이거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폐기 관리에 대한 기준을 빠르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다음날 24시까지 워크인에 두고 24시 이후에는 폐기 담당자 지정해서 뭐 야간 담당자가 보통 하는데요. 폐기 담당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해서 배출하는 것을 이제 짬이라고 하는데 짬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을 하나 마련하고 이제 하면서 조금씩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의 매장 운영 컨디션을 제가 이제 같이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주에 실질적인 방법을 전달하였는데요. 아마 2부에서 이 실질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제가 하나하나씩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 또 뵈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건 이렇게 좀 제가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전달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1번 청과 야채 매대 관리 방법 신선 특별시 존. 2번 구슬 아이스크림 관리 방법. 3번 신선 특별시 오픈 냉장고 관리 방법. 4번 창고 관리 및 활용 방법. 5번 분리수거의 효율적 관리 방법. 6번 음료 냉장고 관리 방법. 7번 수직 냉장고 관리 방법. 8번 시식대 안쪽 여유 공간 관리 방법. 9번 외부 테라스 관리 방법 및 파라솔 관리 방법. 그 중간에 잠깐 인문학 코멘트. 우리는 왜 실패를 꼭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10번 매니저가 점주, 경영주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11번 매장 관리를 위한 샘플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12번 근무자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에서 나열한 10가지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링크를 따로 게시하지 않았고 2부에서 카페에 오시면 링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유튜브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점주였습니다.